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요. 종종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초보 전문의 시절에 한 경험인데요. 젊은 여성분이 종합검진을 하였고 제가 결과를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검사 하나하나 정상이라고 알려주고 전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는데 그때 검진자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진자는 제가 건네주는 결과표를 집어 던지면서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 젊은 여성의 절망적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진자의 뒤에는 남편이 서 있었는데요. 그 표정 또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왠지 그 지긋지긋하다는 표정,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 체념과 단념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게 오기 전에도 그 여성분은 검진을 여러 번 한 듯 했고 남편도 처음에는 아픈 아내가 걱정이 되어 같이 병원도 다니고 위로도 해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남편도 마음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젊고 경험이 없는 의사였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의학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나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 뒤로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는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의학에 대해서 의문과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강길정 교수님의 양자의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의학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대의학의 부족한 면을 양자의학에 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아픈데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이 다루고 있지 않는 양자의학의 에너지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이 에너지, 항상성, 임계점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이나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우주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도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정신과 의식, 또한 에너지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건강해야 하고 정신과 육체가 좋은 에너지장 속에서 잘 연결되어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심각한 유전적 질환이 없었다면 타고난 에너지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죠. 이런 모든 건강하지 않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최근에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치매에 걸리고 실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타우 단백질과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복을 통해서 좋지 않은 에너지가 축적되면 병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의 축적이 곧바로 질병이나 검사사 이상 소견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운 곳에 가도 금방 얼어 죽지 않고 더운 곳에 간다고 체온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체온을 정상 범위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항상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나 맥박도 항상성에 의해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유지되고 정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항상성에 의해서 다시 정상 범위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항상성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계, 즉 임계점을 넘어서면 항상성이 깨지게 됩니다. 심한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결국 저체온증이 오게 되고 과도하게 화를 내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혈관이 터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그마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화산이 더 이상 못 견디고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물에 열을 가한다고 해서 금방 끓지는 않죠. 100도씨라는 임계 온도에 도달해야 비로소 물이 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아픈데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몸에 안 좋은 에너지,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 몸의 기능은 저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항상성에 의해서 정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혈액이나 영상약, 내시경 같은 검사에서는 큰 이상 소견이 없지만 자율신경, 세포 영양 같은 기능 검사를 해보면 불균형 또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모발 검사에서 중금속이 축적된 소견이 보이기도 합니다. 몸은 아픈데 검사가 정상인 경우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다행이다. 큰 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하면서 행복해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인상을 쓰면서 왜 검사 이상이 없지?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진단이 안 되니 치료도 잘 안 되겠네. 이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환자는 불안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감소되므로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환자는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증상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안 좋은 질병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은 아픈데 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일단 안심하시고 내 몸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몸을 응원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식생활,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관심도 안 가져주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우리 몸은 24시간, 1년 내내 나를 위해 묵묵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주인인 내가 노력하면 우리 몸도 더 열심히 치유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내 몸의 치유력을 믿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함께 노력하면 사실 치유하지 못할 병은 거의 없습니다. 몸은 아픈데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면 안심하시고 내 몸에게 감사하면서 나에게 좋은 음식과 편안한 마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선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 선물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치유의 기능을 발휘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임계점으로 가지 않고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